시원한 물소리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다. 아침에 좀 주변이 조용해서 그런지 물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네. 새 생명이 움트는 초봄. 이 청량한 소리에 겨울잠 자던 생명들이 곧 깨어날 준비를 할 것 같네요.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제는 뭐 봄이 온 것 같아요. 제 옷도 굉장히 얇아졌죠. 여기가 안양예술공원인데요. 예전에는 6, 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여기가 안양 유원지로 또 많은 또 시민들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물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물소리도 너무 들리고요. 정말 그 경칩도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졸졸졸졸 소리도 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뒤로하고 자연 속에 잠시 들어와 여유를 만끽하며 걷는 힐링 산책길. 안양예술공원을 걸어봅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준 곳입니다. 관악산, 삼성산에서 흐르는 삼성천 계곡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놀이시설이 들어서면서 6, 70년대 수도권 제1의 인기 나들이 장소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여름마다 물놀이를 하러 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죠. 하지만 전성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말 그대로 한물간 유원지가 돼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한 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이 있습니다. 빨간 벽돌에 어딘지 독특한 모양의 건물들. 평범한 건물 같지는 않죠. 안양의 역사와 더불어 건축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의 명소 김중업 건축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그 유유산업인가 그 안양공장이었다고 하는데 건물들이 공장 같지 않고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여기 뭐 굴뚝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공장은 맞는 것 같은데 공장이 맞았던 것 같은데 김중업 건축박물관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아, 이분이 김중업 선생님이시구나. 옛날인데 되게 패셔니스타시네. 건축 예술의 문을 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 제가 듣기로는 유유산업 옛날 그 공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박물관이 된 거죠? 1959년에 네. 이제 김중업 선생님이 유유제약 안양 공장을 설계를 하십니다. 당시에는 유유산업이었죠. 예. 59년에 공장을 설계를 하셨고요. 그 뒤로 쭉 공장으로 쓰여 왔다가 예. 이제 90년도에 공장 건물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그 박물관 뒤편에 잔디밭도 있었고요. 예. 정문 쪽에는 이제 기둥 2개, 아까 설명드렸던 중초사지 단간지주가 서 있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 건물의 중요성도 같이 인정을 받게 돼서 공장 건물 중에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하셨던 4동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4동의 건물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게 되었죠.
시대가 낳은 천재 건축가 김중업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은 우리나라 1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922년생이시고요. 평양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건축 공부를 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르꼬르비지에라는 예. 근대 건축가에게 이제 사사를 받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50년도에 건너가셔서 33년 정도 같이 밑에서 일을 하시고요. 예. 그 이후로 56년도쯤, 56년도, 57년도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하시죠.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성으로 한국 건축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중업은 건축가이자 예술가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안양박물관 건물 외벽 구석에 외벽 모퉁이에 조각상을 예, 배치해요. 봤어요. 예. 네. 지금은 그러니까- 카페로 돼 있던데 1층이 맞아요. 네네. 보고 딱 모퉁이에 2층 정도에 딱 네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조각상이. 예, 지금은 사실 박물관이라는 특징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예. 생각해 보시면 59년도에 공장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공장 건물에 조각상을 배치를 한다.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또 하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도 관저 벽면에 도자기라던가 여러 가지 깨진 기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설치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 박물관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전시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중업 건축박물관에 오시면 크게 1층과 2층 전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1층은 김중업 선생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건축가의 여정을 어떻게 걷게 됐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김중업 선생님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지으시기 이전에 르꼬르비지에라던가 여러 가지 건축가들을 만난 그런 경험들, 거기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더불어서 김중업 선생님이 59년도쯤에 석굴암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수공사나 네, 이런 예, 거에서 봤어요. 관여를 네.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셨던 아까 말씀드린 3회 빌딩이라던가 서산부인과 같은 건축 모형들 그리고 후기 건축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건축의 거장 르 꼬르비지에와 함께 일하며 접한 그의 새로운 시도들은 김중업이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다지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1956년 한국으로 돌아온 김중업은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후 명보극장,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제주대학교 본관, 3.1빌딩 등 많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2층 전시실에서는 그가 만든 다양한 건축물 모형과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이 담긴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어떤 전시물, 전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라지긴 했지만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이 특징적이기는 해요. 예. 사실은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은 95년도, 6년도에 철거가 돼서 사실은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2층에서 아마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있나요, 뭐? 모형이 전시되어 모형이. 있어요.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고 사진도 물론 전시가 되어 있는데 대학 건물인데 제주도에 있다는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배 같기도 하고 비행기 같기도 한 굉장히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사실 김중업 선생님은 지금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곡선의 계단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사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예. 그런 건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김중업 선생님의 초기 건축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라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김중업 건축박물관. 예. 사실 이거는 전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 실물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이 있거든요. 건물이요. 네. 예. 이 건물, 아까도 설명드렸던 건축물의 외경의 특징을 그냥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예. 김중업 건축박물관을 나와 삼성천 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곳곳에 예술 작품을 설치해놨네요. 아, 이런
공중전화를 또 작품으로 만들어놨구나. 예전에 이렇게 동전 넣고선 전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공원에 전시된 공공예술품들을 소개해주는 도슨트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가 네. 안양예술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공원 이름에 맞게 예술공원처럼 정말 멋진 건축물들이 되게 많네요. 이 건물도 되게 멋진데요? 이건 네. 어떤 건물인가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예. 이 건물은요, 안양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포르투갈의 알바로 시자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든 하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파빌리온도 그 사전적인 의미가요, 자연 속의 여가나 휴식을 위해서 공공행사나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돔 형태의 개방형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서. 역할도 있어요? 네,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의 역할도 하면서 또 저희는 이곳에 공원 속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언제든지 책을 또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차 마시면서 책 읽고 싶을 때 여기 와가지고 좀 아유, 책 읽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어디를 좀 소개해 네네. 주실 건가요? 저희가 안양예술공원이 APAP가 예. 이렇게 직접 투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이곳을 또 같이 다니면서 작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한번 가실까요?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도슨트 뭐 이런. 네네네. 예. 작품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도슨트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오늘 또 저한테 자랑하는 또 것이죠. 소개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물론이죠. 그럼 같이 가실까요? 가보실까요?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 안양예술공원의 작품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밖에서 봤을 때하고 네. 느낌이 또 확 다르네요. 안에 들어오니까. 또 엄청 다르죠. 저희가 네. 뭐 산속에서 작품들이 있다고 그래서 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정말로 멋진 작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술품들을 이렇게 조각품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놨네요. 이렇게. 네. 네. 저희가 또 삼성산에 또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세 명의 성인께서 예. 원효대사, 의상, 윤필이라는 세 분께서 수행을 했던 장소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게 등산로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술 공원 그런 그렇죠. 느낌이 나고. 예술공원이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작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작품인데요. 네. 자, 보시면은요, 제목이 노래하는 벤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니까 약간 운율적인 것도 좀 느껴지죠. 아니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 뭐랄까요? 같아요? 네. 운율에 따라서 이렇게 네. 노래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딱 네. 있는데 작가가 5개의 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음악에서 오선지의 역할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아이들의 까만 머리가 음표 역할을 하는 그래서 노래하는 벤치가 되겠습니다. 아, 벤치에 아이들이 앉음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의미겠죠.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 이런 것이 바로 공공예술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감상하니 더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공공예술 작품 중 대표작을 뽑자면 단연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 MBRDB의 전망대입니다. 삼성산에 설치된 이 작품은 안양시를 비롯한 안양예술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또 되게 멋진 작품이 있네. 저는 이거 보니까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네네.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거기 슈퍼맨이 탄생하는 곳이 이렇게 얼음처럼 이렇게 된 기둥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또 찾아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슈퍼맨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작가는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작가는 이 안양이라는 지역이 원래 한자로 편안할 안 길을 향해서 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극락정토, 천국, 파라다이스의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곳은 고려시대 태조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양사라는 커다란 절이 나왔던 장소예요. 예, 예. 그 안양사에서 안양이라는 지명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이 불교와 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 역시 이곳이 불교와 관련이 많다 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거기서 의도를 해서 108개의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곳에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네. 정 가운데에 보시면은 108개로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비치는구나. 다 보이죠, 지금. 네. 108개의 이쪽에 봐도 다 보이고. 네. 작품 안에 담긴 의미를 들으면서 감상하니 그 감동은 배가 됩니다. 안양 파빌리온 도슨트 투어 꼭 신청해 보세요. 계곡 옆에는 항상 맛집이 있죠. 무려 40년 동안 유원지를 지킨 터줏대감이라는데요. 국민 보양식 오리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니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 오리 정찬을 이렇게 또 차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좀 장사하신 거예요? 네, 한 40년. 40년? 네. 그럼 80년대부터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완전 지금 보니까 완전 보양식이네요. 보양식에 국물이 정말 진해요. 진하고. 한약재는 무지개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리고 이 오리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 프로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셨네. 근데 요 지금 국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물이에요, 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우리는 이걸 한 마리씩 안 하고 삶을 때 그냥 뭐 보통 예. 평일날은 한 10마리씩 삶고 어. 주말에는 많이씩 삶고. 한 솥에 가마솥 하나에 20마리씩 이렇게 넣어서 삶고 그렇게 삶아요. 와, 그야말로 진국이네요. 이 맛은 대를 이어 전수 중이라고 합니다. 따님이신가요? 따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니 우리 아무래도 우리 세대하고 어머니 세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좀 다르고 그렇지. 좀 어머님하고 충돌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예, 어머님이 바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따님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아니, 엄마는 그냥 계속 계셔주시면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시면. 든든하고 또 안 계시면 불안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엄마 단골이 많으셔가지고 네. 다 안 계시면 찾으실 것 서운해하세요. 같아요. 예, 찾으실 것 같아요. 네, 30년 전에 오셨던 분도 그때는 젊었을 때 한창 때셨잖아요. 추억 따라서 또 오셔갖고 고 사장님 계시냐고 찾고 또 서운해하시는. 아, 우리 어머님이 고가세요? 네. 고 사장님. 아니, 어머님이 우리 따님한테 바라는 점이 그냥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인심을 좀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때요?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또 혼나요. 왜 덜 주냐고 혼나고. 덜 주냐고. 깎아주라고 혼나고. 난리나요. 단체분들이 또 어머니 보고 오시면 예. 저는 젊으니까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 깎아주라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배워야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아니 근데 우리 따님이 아무리 따라서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이 생길 거예요. 성에 차지 않지, 그렇죠? 울기도 했어요.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가득 묻어나는 오리 한상입니다. 아, 정말 오늘은 오리로 완전히 배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고기를 한번 먹어봐야죠. 저는 훈제하고 이런 오리 백숙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 생고기는 처음이에요. 자, 저는 소금을 찍어서 부추를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오리고기가 가장 고기 중에 이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느끼하지 않고 기름도 뭔가 굉장히 건강한 기름이 나오는 것 같고 김치가 있는데 이게 보세요. 딱 그 시원한 김치. 요거를 하나만 싸서 요번 훈지에다 먹어볼까요? 자, 김치하고 고기와 살짝 기름기 있는 고기와 이 시원한 김치가 어우러지니까 너무너무 조화롭고 오리는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네요. 자, 이번엔 백숙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죠? 자, 이제 생고기하고 훈제를 먹었잖아요. 굽는 걸 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좀 백숙 좀 보세요. 이 오리 다리 또 저 왔다고 이렇게 다리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위 왔을 때나 주는 거지 이게. 와, 이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기가 막히네요. 국물. 와. 여름엔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 와서 먹고, 겨울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서 먹고, 가족을 위한 건강한 밥상이 필요할 때 오리 요리 드시러 오세요. 우리 손잡고 걸을 때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가 좋았을 적도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멋지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자연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완벽한 예술이죠. 시들어가던 안양 유원지의 예술 작품을 놓아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은 것도 수려한 산과 맑은 계곡, 그리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까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곳.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안양예술공원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져 큰 감동과 치유를 선물할 테니까요. 내리던 구름으로 말야 우리 함께 걷자.